자, 오늘은 고등수학 상해에서 처음 단원인 다항식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연산이라고 하면 사실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그 배운 내용 중에 연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쵸? 그러니까 순서가 앞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단항식도 있고 다항식도 있었는데, 이 덧셈, 뺄셈을 배웠었고, 곱셈, 이제 곱셈 공식 배웠었고, 나눗셈, 이제 나눗셈 사실은 배웠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지금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해서 이걸 통틀어서 연산이라고 한다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하기 전에, 자, 지금 선생님 계속 다항식 얘기를 했어, 그치? 다항식이라는 건 뭔지 한번 살펴볼게. 3y 플러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처럼 항이라는 게 뭐냐면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만 나와 있어. 이것을 바로 한 개의 항이라고 해. 한 개의 항. 그래서 단항이라고 하는데 이 항들이 얘는 뭐야? 상수항이라고 배웠지 중학교 때. 항이 모여서 항이 즉 한 개 이상인 그 식을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요. 선생님 왜 항이 한 개 이상이에요? 한 개도 단항이지만 단항도 다항식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다항은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이런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얘기한다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다항식.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런 식들을 다항식이라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이때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을 상수항이라고 하고, 자, 문자 앞에 있는 것을 개수라고 했지.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2, 그 다음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자, 이 식의 이제 차수를 얘기할 건데, 차수. 자, 첫 번째 이제 중요합니다. 차수란 x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볼 거야. 이 식은 x에 대해 몇 차식이냐 물어보면, 자, 봐. x만 먼저 볼 거야. x만 봤더니 x는 2차, x는 1차. 그쵸? 그 중에서 x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대표 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x에 대한, 그럼 x만 문자고 x가 아닌 건 뭐라고? 그냥 숫자, 상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요.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y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나 더 한번 써볼까? 그럼 몇 차식이냐? y에 대해서 보니까 얘는 상수처럼 생각하고 y의 1차, y의 3차, 가장 높은 차수는 3차라고 해서 y의 3차식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런데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이런 예가 있다면 어떨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 하나만 더 써볼게. 얘는 x제곱, y제곱 이렇게 해볼게. 그럼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몇 차식이지 봤더니 2차식, y에 대해서 몇 차식이지 봤더니 y의 3차식이었어. 그치? 가장 높은 차수만 나타내니까.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어. 그냥 이 위의 이 다항식은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x, y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몇 차식이냐라고 했을 때 몇 차식일까? 이 얘기인데, 자, 봐. 차수란 엄밀히 말하면 문자에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해. 그러니까 얘는 몇 차식이야? x 두 개니까 2차식이었어. 얘는 y 한 개였으니까 y의 1차식. 얘는 x 하나, y 세 개, 3차. 그럼 얘는 x 두 개니까 x에 대해서는 2차고 y에 대해서도 2차지만 x, y의 구별이 없다라고 하면 문자가 x, y, y 4개 곱해졌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4차식입니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쏘리.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가장 높은 차수 2차, 1차, 3차, 4차 언급이 없으면 이 식은 4차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그런데 왜 선생님 자꾸 차수를 얘기하느냐?
자, 그러면 이처럼 나와 있는 아주 엄청 긴 이 뭐라고 할까? 이 다항식을 어떻게 정렬해서 쉽게 볼 수 있게 하느냐 이 얘기야. 규칙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내림, 차, 순 혹은 방법에 오름, 차, 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 다 필기하셔야 합니다. 자,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과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살폈더니 자, 내림차순이란 이 얘기인 거야.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라고 한다면 x만 문자로 생각해. x만 문자로 생각하고 차수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라. 그 다음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계단이 내려가듯이 차수를 낮게, 그렇죠,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이 얘기인 거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라고 하면 x 2차, y 1차, x 1차, x 2차. 그럼 가장 높은 차수가 x에 대한 몇 차니? 2차지.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를 먼저 쓸게. 요놈 두 개를 쓰면 자, y 제곱이 있고요. 여기에 x 2가 있어요. 더하기 2가 있고요. 걔는 x 제곱의 개수예요. 그쵸? 그 다음 x에 대한 1차 어때? 있지. 여기 x에 대한 1차. 그래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x가 아닌 나머지는 뭐 있어? 얘네들이지. 얘네들은 나머지는 마치 상수 취급하는데 이 상수 취급하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은 없지만 나머지 3y 플러스 4 플러스 y 세제곱인데 이것 또한 내려서 보통 정리를 하면 y 세제곱에 보통 내려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도 y 세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하면 x에 대한 2차, x에 대한 1차, 나머지는 x가 없으니까 그냥 상수 이렇게 정리한다. 이게 바로 내림차수. 이해됐습니까? 얘 하다가 이해 안 되면 선생님께 끊고 질문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제 1번. 이제 두 번째로, 오름차순이란 건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쓰세요. 라고 하면, x의 0차. 그러니까 이 상수는 x가 없기 때문에 0차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냥 0차 이런 게 아니고, x의 0차. 그러면 y 세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4가 되겠고 x의 1차는 마이너스 2x. 그렇지. 거꾸로 쓰라는 얘기야. 내림차순의 거꾸로. x의 제곱 y 제곱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x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오름차순, 차수가 올라가듯이 쓴다 이 얘기야. 이 위에 내림차수는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썼지. x에 대해서 차수를 내려서 썼어. 내림차순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정리해놓고 선생님께 질문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덧셈의 그 다항식 연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덧셈의 법칙에 대해서 이것 또한 같이 개념 정리해 두세요. 자, 뭐냐? 덧셈에 대한 법칙. 덧셈의 1번 법칙 중에 연산 법칙 중에 덧셈의 연산 법칙 중에 1번 연산 법칙 중에 1번 무슨 덧셈의 무슨 법칙? 교환 법칙.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습니다. 중학교 때도 내내 배웠죠. 이걸 바로 A, B를 바꿨어. 교환했다. 그죠? 이것을 덧셈의 교환 법칙. 귀찮더라도 다 써야 합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이죠. 정리해놓고 두 번째.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C를 더한 값은 A를 나중에 더하고 B와 C를 먼저 더한 값과 같습니다. 이것은 봐봐.
이렇게 괄호가 이동을 하거나 또는 없던 이렇게 괄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A하고 B를 먼저 댔을 거 아니야. 그죠? 없던 괄호가 이렇게 생기는 이런 법칙을 바로 뭐라고 하냐? 덧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해요. 덧셈의 결합 법칙. 결합이라는 게 뭐야? 결합 상품 묶었다고. 그치? 묶었다고. 없던 괄호가 생겼거나 원래 앞에 있던 괄호가 뒤로 옮겨가는 것을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리해놓고 그 다음 필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하세요.